여러분에게 제주도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름다운 섬? 청량한 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1948년의 사람들도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잔혹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1947년 3월 1일, 그날 제주도에서는 남한 독립 정부가 아닌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군대가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던 중 기마경찰 말굽에 한 아이가 치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치였는데도 그냥 가버리는 경찰의 행동에 격분한 제주도민들은 이에 항의했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6명을 총살했습니다. 총살당한 6명 중에는 지나가고 있던 17살 학생, 아이를 안고 있던 한 아이의 엄마 등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제주도민들은 격분하였고 미군정은 시민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를 부수려고 했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일로 95%의 제주도민들은 총파업을 시작하였고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반대 세력이었던 제주도를 극작파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1947년 3월 14일 미군정 경찰 총수 조병옥 경무부장과 군대 그리고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를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4월 2일까지 1년간 약 2,500명을 잡아 데려갔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350명의 무장대를 조직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제주도 내 12개의 경찰서와 서북청년단의 숙소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어서 50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주민들은 한라산 위에 올라가서 숨었고 결국 약 35%의 저조한 투표율로 제주도의 표는 체결되지 않았으며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는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0월 17일 제주도민 대규모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척 몇 다리만 건너면 4.3 사건 희생자가 있었다 라고 할 정도로 제주도민의 약 10분의 1이었던 3만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많게는 9만 명까지 희생되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까지 이 사건은 계속되었으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제금지 해제가 풀리고 7년 동안 참담했던 4.3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 4.3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길 바랐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희생자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금기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11월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약 1년 뒤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2000년 1월 재정 공포되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국민들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우리의 역사인 제주 4.3은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소재가 아닙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사건이 날개 부분에 실리거나 고작 200자로 간략하게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역사, 제주 4.3을 이렇게 방치해야 할까요? 이제는 제주 4.3을 우리의 역사로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부터 이 사건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주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직도 아름다운 섬과 청량한 바다가 떠오르나요? 우리의 역사인 제주 4.3,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